엄마가 지금 이상이 오고 있어요. 8시간 행방불명돼서 112 신고하고 라이터로 불장난해서 침대 시트 태우고 어느 순간 딸과 엄마의 자리가 바뀌더라고요. 가끔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겨울 때를 생각하면 바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겨워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쳤을 땐 지쳤다고도 이야기해야 돼. 신호를 보내야지. 나 좀 도와줘.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돌봄이란 저에게 있어서 뜨겁거나 열정을 잇는 돌봄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봄의 온도를 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이은주입니다.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요양보호사니까 느꼈어요. 엄마가 지금 이상이 오고 있어요. 치매를 체크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 IQ가 130이 넘어요. 치매 검사만 하면 치매가 아닌 거예요. 와, 이상해요. 그 문제만 맞힐 때만 똑똑해지세요. 그런데 행동은 나가서 8시간 행방불명돼서 112 신고하고 라이터로 불장난해서 침대 시트 태우고 이런 위험 신호가 가득한데 이상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 계속 제가 3년 동안 시도했는데 얻을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 딸과 엄마의 자리가 바뀌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이 안경줄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달래요. 근데 아주 예쁜 안경줄이어야 된대요. 그냥 안경줄. 이건 안 예쁘대요. 그래서 보석 진주가 이렇게 바뀐 거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에다가 끼워드렸더니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셨어요. 그 딸과 엄마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기꺼이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 추억하죠. 엄마가 저한테 잘해줬던 걸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엄마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 작은 책방에 가서 책에 대한 애정을 싹 틔우도록 해준 분이었는데 내가 엄마가 소변을 침대에다 흘렸다고 빨래를 더 해야 된다고 너무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첫 번째는 저는 엄마를 한 번씩 웃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엄마한테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고맙다는 말이 자주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즐거워하는 일, 엄마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휠체어에 모셔서 동네 산책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교감을 얻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또 엄마의 버킷리스트, 저희들을 키우면서 자제해왔던 여성으로서의 욕망들, 예를 들면 소녀딸이 속눈썹 연장술을 하고 왔는데 예뻐 보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가 저한테 나는 속눈썹 연장술 꼭 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휠체어에 엄마를 모시고 망원동에 있는 속눈썹 연장술 하는 가게에 가서 엄마 여기 침대에 누우시라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한 번 일어나려면 꼬고 하고 오래 걸렸는데 얼른 누우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당신이 그걸 다 한 다음에 거울을 보는데 하루 종일 기뻐하셨어요. 진짜 화장실 가실 때마다 거울 속에 당신을 보고 만족해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이 버킷리스트를 잘 알았고 성공했다 오늘은 기뻐하시는 걸 보았고 저희는 가끔 커피숍에도 갑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엄마 아주 달달한 라떼를 시켜드리면 이제 지나가는 여성들이 구두만 봐요. 난 저거 사줘. 지금 사드린 구두만 5켤레예요. 왜 사드리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건 엄마의 기억을 조금 더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젊은 시절 그 구두에 대한 애착과 취향이 그것을 좋아하는 게 계속 잔존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어느 날은 그 새 신발을 신고 계세요. 집안에서. 좋아하시고. 그걸 보는 것도 저도 기쁘죠.
가끔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겨울 때를 생각하면 바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겨워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네. 가족 간병에서 보면 대부분 한 사람이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돌보면 돌봄의 질이 낮아지고 적어도 5시간에 한 번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계속 침대 위에서 일으켜서 휠체어에 이동시키거나 기저귀 케어를 하면 근골격계 질환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식도 아프게 되는 거죠. 자식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어서 잠깐 어머니를 어떻게 조금만 누군가 돌봐주면 내가 회복하고 올 텐데. 뭐 이러면 공동생활 가정처럼 우리 집에 잠깐 모셔다 놓고 커피 마시고 오세요. 친구들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그 생태계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 저는 번역가인데 번역할 시간에 엄마를 돌보고 있으면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스케줄을 다 엄마한테 맞추니까요. 제가 점점 소극적으로 되는 거죠. 이 번역을 맡아도 될까? 원고 마감에 맞출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되는 제 자신이 좀 싫죠. 나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점점 좋아하는 걸 못하는구나. 그래서 상실감. 그런 것도 아주 큽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우리 수가라고 그러는데요. 가족 돌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수가가 20일 정도고 결과적으로 급여로 따지면 40여만 원인데 그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가족 요양 돌봄이라는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집안 내 가장 열악한 여성이 돌봄 노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것을 받으면서 자기 경력 단절이 되는 여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저희 지금 가족 안에서도 경쟁을 시켜놨어요. 누가 잘하니로. 남동생하고 저하고 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카톡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맨날 그걸 정보를 나누는 거죠. 엄마의 상황을. 왜냐하면 제가 돌보고 지금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상황에는 남동생이 지금 엄마를 돌보고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가족과의 돌봄 관계도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운전을 못 하는데 할머니가 옛날에 바닷가에 가고 싶다더라. 라고 이렇게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 주에 조카 딸이 시간을 내서 인천 바다에 간 사진을 보내와요. 그럼 저는 그날 쉬면서 안심을 하죠. 엄마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또 완성되었구나. 가족 안에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는 어떤 가족 내 이 돌봄 자긍심이 생기면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전국 네트워크로 부모 돌봄이 하나의 사명감이 되고 자긍심이 된다면 기업에서도 개입을 해야죠. 부모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주고 장려하고 그렇다면 내가 부모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뒤로 가지 않고 능력사회에서 그게 능력이 되어야죠. 부모를 돌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돌봄에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근데 이것을 좀 기꺼이 하고 즐겁게 하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돌봄이란 저에게 있어서 뜨겁거나 열정을 잇는 돌봄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쳤을 땐 지쳤다고도 이야기해야 돼요. 신호를 보내야죠. 나 좀 도와줘. 누군가에게는.
솔직하게. 너무 지쳐갖고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정치적입니다. 가족 단톡방에 나는 지금 우울해, 죽을 것 같아. 그럼 알아들어요. 가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말에 좀 쉬어야겠어. 어디 다녀올 거야. 그러면 다들 알아서 토요일은 큰 조카가 와 있고 일요일은 막내 조카가 곰탕 사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제가 잘 키웠구나. 이거 혼자 생각하고 위로를 받죠. 이래서 가족의 힘이구나. 네, 제가 운영하는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에는 밴드가 있거든요. 한 3, 4천 명 정도 회원이 계신데 그분들은 부모님을 10년 차 모신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거나 또 곧 부모님을 돌봐야 될 새내기들이 이제 글을 다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파킨슨병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파킨슨병으로 10년 모셨는데 이런 이야기 있고 좋은 선생님은 이래요. 또 댓글 달리고요. 그리고 또 부모 열심히 돌봤는데 돌아가셨어요. 손을 놨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상실감이 크겠네요. 나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애도하는 댓글도 달리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집에서 빠르게 소통할 수 있거든요. 거의 전문가들이니까요. 부모를 잘 돌보고자 하는 자식의 마음, 또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요양보호사의 마음, 이 서로의 마음이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 생태계는 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앞으로 더 투명하고 건강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부모 돌봄 노동을 하는 우리 지인분들에게 저는 지치지 않는 마음을 불어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